하나님을 만났던 아이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타적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의 특징 중에 특징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 학교에 오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교 설명을 듣고 또 학교 시설도 둘러보고 또 실제 학교에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고 또 오신 부모님들이 학생들하고 인터뷰도 해서 광고하는 거하고 실제 학생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지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학교 설명회가 되었는데, 올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들이 학교에 오면은 또 어떤 문제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래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갖고 있고요. 이미 우리 재학생 부모님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인기모라는 것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의 준말이에요. 보통 이제 학교 하면 학부모회, 학교 운영진, 학생 이렇게 이제 구성원들이 되게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기보다는 조금 대척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설립자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같이 합해서 같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다 하는 의미에서 학부모회라고 딱딱하게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니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 그래서 인기모라고 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불러도 늘 좋은 감정이 드는 참 좋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학생 인기모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따가 같이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돼서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머리를 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소위 학과 교육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교육도. 그렇지만 지식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도 몸이 부실해서 비실비실 하다가 뭐 죽음에 이른다든가, 아니면 뭐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주체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또 이상한 뭐 신천지 같은 데 빠진다거나 뭐 광신적인 데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참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학생들의 건강. 특히나 7학년부터 12학년 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그 심신의 발달은 너무나 급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리 발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건강함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어떤 교육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바라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공부는 학교는 공부 안 하는데 부모님들이 공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아이들이 다 해냈어요. 건강도 얻고 공부도 얻고 인간관계도 얻고 비전도 얻고, 또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 사회생활의 성취도 또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더 자신 있게 더 힘주어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검증이 된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학생은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 학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기대를 훨씬 넘어선 그런 교육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교육 유해 환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교육 유해 환경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미프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프진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자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을 없애주는 먹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미프진 코리아의 이제 소위 광고문에, 홈페이지 광고문에 그 담당 약사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떻게 써놨냐면,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김아무개입니다. 우리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만 빼고는 모두 성경험을 해봤어요. 미성년자 임신 및 10대 낙태를 취재하면서 만난 인문계 고3 소녀의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관계에 대해 별다른 부담 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등학교에 와서 성관계를 경험했는데 요즘엔 이제 고등학생 3학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중학생들까지 쉽게 성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중엔 미성년자 임신 경험도 있는 것 같고 먹는 낙태약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들으면 어이없을 다른 여고생의 이 말을 들으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가 떠오르더군요. 중약. 비공식 통계로 우리나라에선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3배나 많은 200만 명이 낙태 수술로 죽고 그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낙태는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순간적인 실수로 임신을 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미프진에서는 이렇게 여자애들이 임신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약이 있다. 이 약으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참 우프다 그러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인권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하면서 참으로 교육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017년에 어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모 씨가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어 축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고 얘네들이 뭐 고등학생쯤 된다면 모를까 도대체 초등학생을 놓고 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퇴진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는 교육적인 정상적인 과정을 했는데 왜 나를 퇴진하라고 해서 모욕을 주냐 하고 법원에다가 인격이 모독됐다고 다시 제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최종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 선생님이 교육한 거는 뭐 잘못된 게 없다. 오히려 부모들이 이 선생님의 교육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했으니까 300만 원 벌금을 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교실에서 뭐 이런저런 교육을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막 해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실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성폭력은 점점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경찰청 최근 자료를 보면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성범죄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한 건수는 한 해 한 2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에는 10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5배가 넘고 지금 2020년이니까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은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니까 첫 피해 연령이 19세 미만이 63%. 그러니까 성폭력 당하는 3분의 2는 10대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유해한 환경인지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물 중독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 교육 유해 환경 중에 이 음란물 중독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너무 갑자기 오픈된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몇 번만 두드리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전혀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뭐 자랑인 양 아주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의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봤나? 나 해봤다. 아, 그럼 나도 해봐야지. 뭐 이렇게 되면서 전혀 무가치적 상황에서 이걸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100%가 음란물을 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맞기는 맞아요. 나도 본 적이 있으니까. 또 여성의 85%가 여성들은 좀 덜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도 덜 보지 않아요. 85%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물 중독이 되면은 뭐 한두 번 보는 거야 뭐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자꾸 중독으로 빠져드니까 중독이 되면은 문제가 큰 거예요. 의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실제적인 실직과 빈곤과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음란물 중독은 강한 성적 충동을 소위 에스컬레이트, 더 이렇게 충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음란물 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유독 견인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을 불러내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된 사람이 예를 들면 채팅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뭐 이런 다른 중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또 이 음란물 중독은 다른 어떤 중독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괴벽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당시 보면은 뭐 검사님이 이런 데 걸려가지고 뭐 TV 나와요. 판사님이 뭐 이런 데 걸려가지고 뭐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치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지금 10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지금 이게 내려가가지고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면 건강하지 않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은 전체 중고생의 평균 27.1%가 우울감을 느끼는데 여학생이 33.6%, 그리고 고등학생이 28.7%. 그러니까 4분의 1 학생들은 뭔가 되게 우울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공부에 내몰리고 이런 어떤 복잡한 환경에 내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청소년 사망 원인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예요. 7.7명, 10만 명당. 그리고 주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을 보면 10대들이 2013년 14.1시간에서 지금 17.8시간으로 늘어나고 20대는 일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인터넷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유해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해서 어쨌든 우리 학교에 오면은 가둬놓잖아요. 꼼짝 말하지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가둬놨다고 자살하는 애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일단 가둬놓고 유해 요소로부터 차단하고 다른 재미, 그게 아니라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재미있는 게 많다 하는 걸 경험시키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얼굴 색이 바뀌어요. 대개 아이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졸업한 아이들도 은금하게 이렇게 해서 와요. 처음 올 때. 그런데 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이들이 아주 해맑아지는 거죠. 그야말로 아침 이슬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건강을 우선 해야 된다. 신체 건강은 당연하고 정신, 가치관, 영성, 모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학교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교육의 과제로 놓고 하고 있다. 이게 우리 학교의 특징 중에 특징인 거예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우리 학교 오면 실망해서 안 돼요. 올 필요가 없어요. 아예 이런 교육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정말 영어를 못하면은 뭐 그냥 지방에 이게 그냥 있으려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만 해외로 나가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역량을 세계 상위 500대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한 걸 종합해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보는 인재는 뭐냐면 언어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다. 특별히 플러스 이중 언어까지 하면 가장 좋다. 자기 모국어에 영어에 또 다른 언어 하나씩 하면 더 좋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어 자기 모국어니까 해야 되고 영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학교가 국어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인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런 것 중에서 하나 택해서 맛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 만큼 하라.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졸업생도 스페인어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종의 교육센터가 3개가 있는데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와 동시에 시켜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 좀 초등학교 때부터 접하면 훨씬 좋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 자기만의 영역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스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칸막이가 된 전문성을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두루 알면서, 그러면서 자기 분야가 독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지식과 기초 지식이 충분하면서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스팀 교육, 소위 융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탁월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에 있어서 근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 같으면 야 이 자식아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구성원들을 다 공감시켜가지고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숙사 생활하면은 공감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상하게 자기 방식대로 하면 결국은 왕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날수록 아이들이 눈치가 생기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권사님 내지 장로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특징인데, 뭐가 특징이냐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되게 연습할 땐 잘하다가 무대에 올리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습할 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무대에 올려놓으면 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고 기탄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니까 결국은 무대에서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기술인데, 뭐 글로벌 선진학교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서만큼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이따금씩 이제 저희 학교 출신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좀 적응이 안 됐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너무 군대 생활 잘한다고 표창을 받아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잘 못하는 애가 군대 가면 제일 잘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리고 학교에 오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사성이 좋냐고. 사실 여기 우리 학교 출신들도 있지만 뭐 학교가 인사 안 하면 죽인다는 둥 이런 말 안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10번 보면 10번 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 해봤지만은 늘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만날 때마다 방긋방긋하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인사하면 그 사람 그걸로 그냥 절반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렇게 인사성이 좋고 에티켓이 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외국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ritical period hypothetis라고 하는 1967년 미국의 언어학 교수인 에릭 레너버그라는 사람이 언어의 생물학적 기초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언어 습득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결정적 시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분의 그 연구 결과는 4세에서 한 15세 사이에는 최소한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도표를 하나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2세부터 이제 나이고요. 이게 이제 언어를 향상시키는 능력 지표인데 요 사이가 제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14세 이하, 그러니까 한 9세부터 14세 사이에는 어떤 언어 교육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교에 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빨리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요구하고 많은 종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이 영어 교육을 잘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법 교육을 잘해요. 소위 스트럭처.
문장 구조에 대한 것을 참 교육을 잘하죠.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면 영어를 빠른 시간에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주에 1000개씩도 외우게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깜짝 놀래요. 근데 외워도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잘 외우는 걸. 이 두 가지를 한국이 잘하니까 7학년을 뽑아가지고 7학년 1학기 때 문법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주고 단어를 많이 익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구슬을 잔뜩 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미국에 가라. 그래서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이거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말하면 작년 가을 학기에 가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중이죠. 확실히 미국 캠퍼스가 영어 노출이 뭐 한국에 있는 캠퍼스보다 한 10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8학년 아이들을 한 학기씩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1년 차인데 이렇게 다르냐? 8학년 아이들은 계속 그냥 사고만 치다 갔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7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착하기도 하고 이렇게 속속속 빨아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은 의미가 있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학교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도, 그걸 그레이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영어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한 스페인계와 중국계 미국 이민자 230만 명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모집단이 크죠. 230만 명이니까 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15세 이전에 이민 온 사람과 15세 이후에 이민 온 사람은 영어를 익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갈 겁니다. 2019년 2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핀란드의 교육문화장관이 핀란드도 2020년도부터는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핀란드 교육을 이제 부러워하죠. 그만큼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언어 교육만큼은 핀란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아예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의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찍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 3년 지금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원어민 교사들을 데려다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몇 년 지나면 성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선진 학교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들여다보면 아까 이제 그 비디오에서 간단하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적으로 하겠습니다. 전교생 태권도를 하잖아요.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몸치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 품새를 몇 번 만에 외우는데 어떤 애는 막 몇 달이 가도 못 외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워낙 신체적인 건강, 신체적인 자신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교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자신감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굽히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강한 태권도, 또 요즘은 제가 이제 태권도 단장님들 계십니다만은 무엇을 주문하냐면 호신술을 주문하고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물리적으로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몇 수 만에 해결을 하게 해라. 뭐 태권도 품새 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 이렇게 하려다가 벌써 두드려 맞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호신술이 있으면은 바로 몇 수 만에 그냥 딱 제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들겨 팰 일은 없겠지만 뭔가로부터 공격받을 때 강인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뭐 필수기 때문에 학과목을 100점 받아도 태권도 유단자가 우리가 원한 대로 안 되면 졸업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 자신감,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고 있고요. 영성교육은 여러분 이제 신앙에 대한 입장은 다 달라요. 요즘은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기독교 인사들 중에 정말 창피하게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어도 어떤 때는 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이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타적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정말 숭고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신앙교육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났던 아이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뭐 이 학습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확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학교의 영성교육이다 하는 것이고, 글로벌 역량은 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유스 포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많은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모여가지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어떤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교육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특정 대륙에 가가지고 그 대륙에 있는 문화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교육적 어떤 목적을 같이 쉐어링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독일에서 했어요. 독일에서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2023년도에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해서 과테말라, 중남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국제 행사를 직접 담당하고 참여하면서 이제 자신 있는 그런 글로벌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기숙사 생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애들이 뭐 말 듣나요?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꼼짝 말았지 뭐 어떡할 거예요. 엄마가 올 수도 없고 아빠가 올 수도 없고, 물론 징징대면서 집에 전화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탁탁 반듯반듯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신체적인 건강, 또 기숙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아이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에 오면은 자기 중심으로 다른 3명의 아이가 돌아가길 바래요. 각각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삐그덕거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금방 익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육 환경도 학교에서는 나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해에 이제 문경 캠퍼스에 우리가 아주 상당히 큰 이 체육관을 이제 준공을 했어요. 또 체육관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제 이 농생명과학을 통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말하자면 이제 식물을 키워서 일종의 식물 공장처럼 모든 게 이제 IT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스마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먹거리가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일찍 진출을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어떤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주역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경에 이루어졌고, 음성도 지금 지속적으로 캠퍼스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음성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마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자꾸 주민들을 뭘 주는 걸 버릇을 들여놔서 그런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기모라는 게 우리 교육의 자랑인데요. 같이 기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저도 한 이제 20년 가까이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는 현찮은데 부모님이 기도하는 아이는 언젠가 보면 제대로 멋지게 돼 있어요. 그건 수도 없는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를 쥐잡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같은 데는 애는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 운동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훈련을 시켜놨더니 학생들이 보통 이제 전 세계 대학으로 가잖아요. 거의 모든 대륙에 우리 학생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그 근처에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환영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을 반듯하게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보면 우리 학교 출신들이 각각의 대학촌 교회에서 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더라고요. 또 뭐 사회적인 성과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요즘 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이렇게 키우면 되기는 되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그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학력적인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갔던 학교예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학교에 거의 다 갔죠. 또 뭐 굳이 랭킹을 따지면 중하위권 학교에도 가는데 얘네들은 자기 전공에 따라서 뭔가 특별한 학과에다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국내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전체 졸업생이 한 20% 정도 돼요. 해외 대학은 전체 대학의 한 80%가 가는데 이게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인데요. 우리 학생을 못 보낸 학교가 예일, 프린스턴이에요. 그리고 하버드는 아직 학부는 못 보내고 대학원에 한 녀석이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또 보겠어요. 하버드에 버금가는 학교들 중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 언더라인 해놓은 학교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 있는 학교예요. 이런 학교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좀 강조하고 언더라인 한 학교들 또 넘어가 보죠. 네, 이런 학교들에 우리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외에 미국 대학교 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이런 학교들에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 리버럴 아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계 중심의 단과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좋은 학교들이 많죠. 또 여기 쿠퍼 유니온이라는 학교는 전교생이 다 장학생이에요. 이 학교는 그걸로 유명한 학교죠. 여기 끝에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는 뭐 랭킹 안에 드는 학교는 아닌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하면서 학비가 GBCS보다 싸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간 학생들이 꽤 있는데 아주 교육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비용이 부족한 친구들은 또 이런 학교를 얼마든지 찾아가도 되죠. 또 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이걸 굳이 다 읽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이런 학교들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는 홍콩에서 이름 있는 학교는 애들이 다 갔어요. 사실 이제 홍콩 대학이나 싱가포르 대학 이런 대학들이 아시아권 1위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장학금도 상당수 받아가지고 가는 학교들이고요. 중국 시안교통대학 외에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게이오 대학, 리츠메이칸, 또 일본 소피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센 대학이죠. 와, 세다 대학. 여기도 애들이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난양공대 이런 데는 전부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들에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보통 이번에 이제 보니까 올해 간 아이들 대학으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기로 약속받은 거, 물론 이제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서 약속받은 걸 중복된 걸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돼요. 세계 캠퍼스에서.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됩니까? 제가 몇 번 이제 진학지도실에 물어봐요. 이거 진짜냐?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중복 약속을 받으니까 좀 허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하면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다 합하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만약에 조금 낮추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랭킹은 조금 낮더라도 장학금을 받고 가겠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올 가을부터 여기 지금 여기 5층에
글로벌 장학지원센터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장학금만 찾아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우리가 곧 이제 할 겁니다. 다음도 보겠어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2019년도 구직자 평균 희망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의 연봉은 거의 1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대기업이 한 3,400만 원, 뭐 중소기업은 한 2,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글로벌 취업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IT 쪽으로 취업하는 아이들은 대졸 연봉 초봉이 한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돼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제발 좀 선생님 좀 해달라, 후배들을 위해서 하면 잘 안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은데 취직이 되니까 얘네들이 학교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이고 어떤 때는 좀 슬퍼요. 좀 학교에 가서 후배들 좀 가르쳐 주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때 꼭 이게 들어가요. 공인 성적 말하기, 공인 영어 말하기 성적 보유자. 어떤 경우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시켰나 싶을 정도로 딱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이 구직 광고가 나요. 이게 대기업 구직 광고들이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S-OIL에서 영어권 해외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의 경우 공인어학 성적 제출 면제. 그러니까 해외 대학 나온 아이들은 영어 성적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아예 이거는 뭐냐면 작년 삼성에서 글로벌 석박사 채용인데, 이건 뭐냐면 아예 외국에서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을 미국 현지인 코넬, 콜롬비아, 뉴욕대, NYU라고 그러죠. 뭐 맨하튼 이런 캘리포니아 산호제 이런 데서 아예 현지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석박사 공부 끝낸 애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글로벌 교육을 받아 놓으면은 그 한국 안에서 뭘 찾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를 찾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아이들이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다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우리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수익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비용이 없는 아이들도 이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된다. 단지 아이들을 출세시킬 목적이 아니라 이 어둡고 컴컴한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은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글로벌 교육센터라고 해서 세종의 세계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글로벌 교육을 주자 하는 이런 취지로 해서 뭐 이렇게 교육하면서 비용도 이런 비용 정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열정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좋은 교육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글로벌 선진학교는 말 그대로 글로벌 선진학교예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도 그냥 보통 정도 되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제대로 훈련시키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학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좀 한번 날려보지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거 날려보려고 학교 만든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민사고나 뭐 외고나 이런 데 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못 미치는 아이들인데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된 이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동기부여시키고 비전 주고 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의 목사로서 불법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다 인가를 냈어요. 국가가 허락된 합법적인 교육을 시켜야 당당한 거지 어떻게 미인가 학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인가가 된 상태에서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지만은 다 국가가 인정한 그런 공적 교육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맡기면은 아마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학교의 관계자들이 아마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겨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